안녕하세요. 에듀넷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역사 수학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바로 구장산술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가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수학을 배웠었는지 또 어떤 수학을 가르쳤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었었는지, 우리 조상들은 어떤 문제를 실제로 풀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는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구장산술을 응용한 쉬운 문제입니다. 구장산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문제를 3분 동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았나요? 배를 잘 짜는 처녀가 있었다. 매일 짤 때마다 숙련도가 높아져서 전날보다 2배씩 더 짜서 5일 동안 217자의 천을 짰다고 하면 첫 번째 날에는 몇 자의 천을 짠 것인가? 자, 매일마다 숙련도가 높아져서 전날보다 2배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5일 동안 배를 짰는데요. 마지막 날에 짠 것의 반을 넷째 날에 짰을 것이고요. 넷째 날에 짠 것의 반을 셋째 날에 짰을 것이고요. 또 셋째 날에 짠 것의 반을 둘째 날에 반을 첫째 날에 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날에 몇 자의 천을 짰을까 알아보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첫째 날에 짰던 그 천의 자의 개수를 우리 한번 세모로 표시를 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첫날에 세모. 그러면 둘째 날에는 전날보다 2배 더 짜기 때문에
세모 2개가 되겠고요. 셋째 날에는 세모 3개. 아니죠. 셋째 날에는 둘째 날이 세모 2개였으니까 셋째 날엔 세모 4개가 되겠고요. 넷째 날에는 세모 8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모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세모가 몇 개가 되는 거를 짰을까요? 15 더하기 16은 31이네요. 자, 첫날에 짠 배의 31배를 자, 이제 총 짠 것인데요. 그러면 217을 31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217을 31로 나누면 네, 첫 번째 날에 짰던 천은 7자가 되겠습니다. 네, 수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옛날 수학은 아주 실용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옛날 사회는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들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농사를 지었었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곧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었고 그 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을 사용했었죠. 또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정확한 계산, 또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토지 측량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된 일이었고 정확한 토지 측량을 위한 지침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측량, 그러니까 땅의 넓이를 재는 것의 일과 관련해서 구장산수를 응용하는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인데요. 3분 동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지금 원형에 밭이 있다. 주위의 둘레가 628보일 때, 자,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제곱미터로 나타내시오. 자, 원형의 밭인데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요. 자, 그러면 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2배이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반지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원의 둘레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서 볼게요. 자, 주위의 둘레가 628보라고 하네요. 628보이면 628은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그러니까 628은 지름 곱하기 3.14인데, 자, 이것을 나눠볼까요? 628 나누기 3.14는 바로 나눠지죠. 네, 숫자가 좀 크지만 바로바로 나눠질 수 있는 약수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름은 200m가 되고요. 반지름은 100보, 100m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100m고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 곱하기 3.14를 해주면 밭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구해볼까요? 3.14 곱하기 100은 314가 되겠고요. 곱하기 또 100 해주니까 뒤에 0을 2개 붙이면 되겠죠. 31,4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폭이 20보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넓이를 240제곱미터로 만들고 싶다. 길이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 네. 그러면 폭이 20보이니까 20m라고 보면 되겠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밭 넓이니까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길이, 가로 곱하기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폭이 20보였으니까 나머지 길이가 얼마인지, 가로의 길이가 폭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240 나누기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0을 하나씩 지워주고요. 24 나누기 2는 12가 되겠습니다. 네, 길이는 12보가 되겠습니다. 자, 또 옛날 사회에서는 이렇게 토지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었냐면, 토지를 정확히 측량한 다음에 세금을 정확히 걷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땅이 많고 수확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비교적 많은 세금을 걷고, 또 땅이 작고 수확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많이 걷어서는 안 되겠죠. 보다 적은 세금을 걷어야 했죠. 자, 땅의 크기는 곧 수확량과 연결이 되고, 또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니까 토지 측량은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은 토지 제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토지 측량은 구장산술에서도 제1장에서 다뤄질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고 해요. 고구려의 경무법, 또 백제의 결부제 등은 토지 측량에 따른 이 곡식의 수확량에 대한 세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에 맞는 계산법이 있었겠죠. 세금을 걷는 것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시간 동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밭 1무에서 콩 15대의 수확이 있고 10대에 1대를 세금을 걷는다고 할 때 36무의 밭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봅시다. 밭 한 무에서 콩 15대의 수확이 된다면 일단은 36무의 밭에서는 얼마의 콩이 수확이 될까요? 36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겠죠. 자, 36 곱하기 15를 해볼까요? 6, 5, 30에 3, 5, 15 6일은 6, 3일은 또 3이니까 540이 되고요. 540에 되가 나오게 됩니다. 36무에서 540대인데 10대에 1대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한다는 것은 10분의 1만큼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40대에서 몇 대를 세금으로 내면 될까요? 네, 0을 하나 빼서 뒤에 있는 0을 지워주면 54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옛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에는 시전, 또 백제에는 도시부 등의 관청이 있어서 시장 거래를 감독했었다고 합니다. 물물 교환을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했었겠죠. 이번에는 시장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아주머니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얼만큼끼리 바꿀 수 있고 그 당시에 돈이 없었다면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규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규칙대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5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쌀 50에 대하여 쌀 15의 비율로 교환할 때 좁쌀 5마리면 쌀은 몇 대가 될 것인가? 10대는 한 마리라고 합니다. 자, 좁쌀이 50이 있으면 쌀은 15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좁쌀이 5마리란 거는 좁쌀이 50대가 있다는 거네요. 좁쌀이 50대가 있으면 50대 15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쌀은 바로 나오네요. 15대로 바꿀 수 있겠네요. 네. 자, 960전으로 비단 32척을 샀다고 한다. 비단 한 장의 단가는 얼마인가? 비단 한 척의 단가는 얼마인가? 자, 960전으로 32척.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960전으로 32척을 샀으면 960 나누기 32를 해주면 되겠네요. 960 나누기 32는 계산해보면 30전이 나옵니다. 정답은 30전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실한근의 가격은 240전이다. 3780전으로는 실을 몇 근 몇 양 살 수 있는가? 자, 일단은 16양이 한 근이라고 하니까, 자, 16양이 한 근이면 한 양에는 얼마로 한 양의 실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겠죠. 자, 한 근의 가격은 240전이니까 240전 나누기 16을 해주면 한 양의 가격이 나오겠네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240 나누기 16은 15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양에는 15전이고요. 네, 그러면 240전 단위로 몇 근을 살 수 있을까? 한 15를 곱해보니까 3600전을 쓰고 15근을 사면 180전이라는 잔돈이 나오네요. 그 다음 180전을 15전, 한 양에 15전으로 계산을 해서 사면 12냥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5근, 15근, 12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측량이나 세금, 또 물물 교환 등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수학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옛날의 수학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풀어보면 아마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